이번 작품은 정말 이건 영화제용 영화지 하고 봤는데 미치도록 몰입감이 생기는 띵작 중에 띵작, 개띵작. 제가 웬만하면 외국 거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만질 수가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의 시간입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알립니다. 콘텐츠 매거진 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 오리지널을 주로 많이 접하실 거예요. 포털 사이트나 이제 다뤄지는 기사들 더구나 한국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곳들도 글로벌도 홍보 자료를 국내 작품에 한정해서 거의 보내지 외국 작품을 잘 보내지 않아요. 그게 반영이 잘 되지도 않고 거기에 돈을 써도 뭐 오는 뭐 베네핏이 없겠죠?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구독하는 구독자 입장에서도 한국 작품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외국 작품들, 외국 오리지널 작품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돋보였던 게 일본 드라마 중에는 핫스팟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시리즈물인데 외계인이 나오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일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재밌게 볼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국 드라마인데 이 소년의 시간. 와, 소년의 시간은 어떤 정보도 없이 이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SNS에는 좀 이거 띵작이다 띵작이다 말이 많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워낙 국내 작품들이 많다 보니, 쏟아지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외국 작품들까지 잘 못 챙겨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평론가나 칼럼니스트들도,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 소년의 시간은 일단 단 4개짜리로 구성돼서 한 번쯤 볼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 놀랍니다. 이거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데 원테이크 촬영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홍보자료로 봤던 국내 작품 중에서 원테이크 촬영으로 야 우리 대단하지? 라고 했던 거를 뭐 감독이랑 배우까지 나와서 얘기했던 걸 본 게 그 류준열 배우가 주연을 했던 연상호 감독이 출연했던 계시록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류준열과 이제 막 범죄자와 뒤엉켜서 형사와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한 10분 남짓인가? 그 정도 하면서 이거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라면서 막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제작기를 봤는데, 이거는 4개의 시리즈가 한 에피소드당 한 번의 컷만 가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원테이크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 원테이크면 그럼 한 뭐 공간에서 하겠지? 아니에요. 정말로 이동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어디 집에서 체포해서 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해서 뭐 어디 송치되고 뭐 이런 과정, 심지어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애들 따라가서 무슨 체포하고,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날라요. 아니 사람이 분명히 잡고 있었을 텐데 카메라가 드론처럼 날라서 막 날아가다가 공원에서 어떤 범죄 현장의 추모 현장을 찍는데, 이거 뭐지? 이거 사실 끊어서 갔겠지. 어떻게든 디지털로 이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1시간을 통으로 찍었어요. 나는 정말 미쳤다. 이거 일단 연출자라면 이제 환장하고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감독이라면 당연히 이건 챙겨봐야 되는 작품. 그래서 소년의 시간을 영화제용 영화라고 약간 치부했던 게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몰입감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일단 내용 볼까요? 이게 13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갑자기 경찰이 이 집에 들이닥쳐서 이 친구를 체포해요. 이게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죽였냐, 뭐 이걸 뭐 가는 게 일반적인 범죄 스릴러의 정석이잖아요. 아니요. 범인은 이미 특정하고 체포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소년은 이런 일을 저질렀지? 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를 사회를 내내 4시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제용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이미 밀러라는 주인공, 이 연기를 한 친구가 오원 쿠퍼라는 연기를 하는데
저는 이 1시간짜리 원테이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지? 천재인가? 중간에 한번 진짜 끊어지면 끝나는데 나 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중간에 한번 삑살이 나면 감독님이 엄청 구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1시간짜리 거기 인력 스태프가 한 200명 있을 텐데 마음이 후달리지 않았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오원 쿠퍼의 첫 작품입니다. 연기 첫 작품이에요. 난 눈물이 날 것 같아. 이 친구는 어떻게 이걸 찍었지?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잡혀가는 거고 이거 아니겠지 하다가 이제 3, 4회 쪽 갈 때 막 취조실에서 막 시간이 흘러가 나오는 이 친구가 이제 막 감정을 격앙돼서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웬만한 진짜 성인 연기자보다 훨씬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가장 저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제이미의 아버지 에디 밀러 역을 했던 스티븐 그레이엄인데 아빠예요. 오원 쿠퍼의 아빠 역할로 나오는데 부자 연기를 하는데 보는데 연기를 너무 생활 연기야. 진짜 저 사람은 찐으로 아들이 지금 살인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막 가고 뭐 고통받고 이 느낌이 느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공동 창작자이자 각본을 썼어요. 와, 진짜 이 사람 올해 분명히 굉장히 에미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 작품과 함께 이름이 많이 언급될 거 분명하다. 스티븐 그레이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원 쿠퍼도 분명히 돋보였지만, 청소년 범죄, 인셀이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영국 쪽에서 지금 많이 이제 청소년 10대 중에서 유행한 단어라는데, 약자예요. involuntary celibate 거의 약자인데, 비자발적인 순결주의자, 뭐 비자발적인 독신주의자. 되게 좋게 보이지만 약간 폄하한 단어예요. 너 연애 못할걸? 여기서 이제 20-80 법칙 계속 나오는데 80%의 여자는 뭐 20%의 남자에 끌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80%의 남자들이 연애도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걸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인셀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뭐 몸캠이라든지 여성 혐오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체포된 이후에 왜 이렇게 일이 발생했지? 라면서 풀어가는데 이거 영국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끌어와도 공감할 지점이 굉장히 많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이제 소년 범죄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뭐 소년 심판도 그랬고,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뭐 소년 범죄 그 형량을 그 나이를 좀 더 낮추고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거의 끝난다.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더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아이가 무슨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거니 뭐 가난함에 시달렸다든지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거에 그냥 단편적인 편리는 보여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아이가 지금 세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왜 여성 혐오가 발생하는 이런 얘기를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고 한국 작품들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셀이라는 게 영국에서 나온 이제 신조어예요. 나중에 이제 작품에서 크게 이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심리 상담가가 와서 이제 대치를 하는 씬인데, 와, 이거 보여? 첫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가 하는, 이거 영상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튜브에 따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 작품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제 살해당한 동급생 소녀고, 여기서 이제 학교 얘기가 보여주는데 학교가 너무 무섭. 난 저기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어른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도 막 혐오가 너무 만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뭐 영국에 얘기했어요. 한국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원테이크 촬영이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보면은, 아까 제가 갑자기 이제 화면을 날아갔다는 부분 있잖아요. 카메라 감독이 이제 이걸 들고 오다가 이거를 씻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늘로 날아요. 이 장면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작기에서 따로 나오는데, 이 작품을 먼저 보고 이걸 보면은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고,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소년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를 정말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adolescence죠. 네, 청소년기, 사춘기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13세로 이제 특정이 됐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이들끼리의 은어가 있고 이들끼리의 뭐 어떤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SNS상에서 벌어진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잘 다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폭발하는 작품이고 몰입감이 정말 압도적인 작품. 소년의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 하지만 이게 현실. 여기까지입니다.